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월요일이죠. 뭐 9월 지금 뭐 둘째 주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둘째 주 월요일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셋째 주지만 아무튼 뭐 둘째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오늘은 이제 뭐 지수는 뭐 그냥 횡보하면서 여전히 횡보하면서 끝났고요. 대신에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복잡하고 좀 거칠게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 변동성이 이제 더 확대되고 있으니까 개별주 쪽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 이제 음봉들을 잘 가려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음봉이 있고 가짜 음봉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들 또는 이제 낙폭과대는 많이 이제 회복을 했지만 이제 앞고점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형주건 개별주를 떠나서 매물대에 부딪히거든요. 그 매물대에 부딪혔을 때 이 종목이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가려내야 돼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뭐 수익을 잘 내셔야 되니까. 그죠? 매물대 파악을 잘 해야 이게 여기가 고점인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판단하고 또 결정도 내려야 되고 그게 이제 수익률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 오늘 마감한 거 좀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네네. 자, 요즘에 방송들을 되게 늦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일들 바쁘신지, 그죠?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부터 먼저 볼까요? 네. 지수는 그냥 끝났어요. 별로 이렇게 뭐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코스피 미국부터 얘기하죠. 네. 미국 증시 다우지수 금요일날 0.2%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캔들도 작고 그냥 뭐 횡보하고 있는 중. 네. 특별한 동향이 없고요. 나스닥 지수도 뭐 보합 정도에서 끝났는데 여기도 뭐 캔들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쪽은 변동성이 지금 거의 죽었어요. 왜? 대형주가 여기도 별로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대형주가 별로 안 가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시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변동성이 많이 죽었죠. 어디에서? 대형주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캔들을 봐도 뭐 그냥 조금 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없다. 네, 물론 이제 대형 쪽에서 변동성이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변동성이 좀 강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지수 쪽을 보시면 오늘 여기는 조금 0.18%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지수만 놓고 보면은 변동성이 없죠. 그냥 횡보 중이고 캔들 잡고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쪽도 별로 변동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거의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던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는데 실제로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른 대형주들도 꽤 올라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차전지도 나중에는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예 어서 오십시오.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대형주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대형주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이 막 이렇게 큰 뭐 조정이 아니라 그냥 쉰다. 네. 쉬고 있다. 우리 한자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쉰다는 뜻의 그 쉴 휴자죠. 이게 나무에 기대서 사람이 쉰다 그 뜻 아니에요? 좀 그렇게 배웠는데 힘드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형주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점점점 횡보하고 있고 네. 거래도 캔들도 작아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완전 소외당했던 거죠. 예, 하늘가라기님하고 황수영님도 어서오세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중소형주들이 움직여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수익들을 많이 내시고 또 뭐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 중에 좀 손해나시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종목들도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수는 재미없었다. 그리고
개별주 쪽에 돈이 계속 들어와서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굉장히 거칠어져요. 대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꼭 리스크가 글쎄요. 뭐 크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크다기보다 변동성이 이제 아무튼 커지면 순간적으로 이제 막 급등락이 막 심하게 나오니까 좀 판단하기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나 뭐든지 대가가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겁만 안 내시고 욕심만 안 내고 가만히 쳐다보면 보여요. 거기에서 평상시에 한 5%짜리 10%짜리 수익 날 거다. 그러면 이제 뒤에 숫자를 앞에 숫자를 하나 더 붙이든지 15% 20% 아니면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이든지 이제 그런 수익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변동성이 그러니까 확대되는 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안 되면 개별주 테마주는 재미가 없죠. 네. 어쨌든 뭐 지수는 뭐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요. 네, 넘어가고 대신에 오늘 코스피는 조금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조금 하락을 했죠. 그 이유는 2차전지의 대장 역할을 했던 이 에코프로가 100만원이 깨졌죠. 그래서 깨져서 오늘 98만원에 이제 끝났거든요. 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점은 97만 5천원이었는데 종가는 102만 1천원이었어요. 그렇게 100만원에서 턱걸이는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나 오늘 깼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4% 급락했고요. 98만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코프로 들고 있는 사람들 되게 힘들 겁니다. 왜 힘드냐면 잘 아셔야 돼요. 직전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았고요. 네. 이미 21선은 깨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루틴이라고 하죠. 힘들어하는 그게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21선 깨지면 힘들어하고요. 왜냐면 21선이 깨지면 이 사람들 10에서 15% 이상 손실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 직전 저점을 깨죠. 그러면 대충 20% 이상 손실이 나기 시작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더 보이시죠? 여기가 대충 95만원 정도, 94만원인가? 네, 대충 94만원 정도인데 여기도 깨지면 진짜 완전히 산산조각 날 거예요. 뭐가? 멘탈이. 그래서 고점 대비 여기 옆에 53만 9천원인데 여기 대비 한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90만원 오면 90만원까지 오면 고점 대비 한 40%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말 아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차트 기법이나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제가 해드리는 이제 차트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거의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거 외우세요. 뭐 이게 아니라 이래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져서 이런 차트를 보고 사람들이 또 이런 반응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그 관점에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40% 정도까지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최대 고점 대비 최대 40%면 기본 한 25에서 30%짜리 손실들 많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 되게 힘들어합니다. 네, 당연히 힘들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불안하니까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손절하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손절 물량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본인이 손절하기 싫어도 매도가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신용, 미수, 반대 매매가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주가가 계속 조금씩 떨어져.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디 막 팔다리가 잘리고 거기서 막 피가 막 퐁퐁퐁 쏟아져 갖고 진짜 과다출혈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찔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떨어져요. 이게 이 차트가 되게 무서운 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리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살아있을 때예요. 이제 살아있으니까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놨다 하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내가 이걸 담요라고 하거든요. 이불 담요 있잖아요. 담요. 이게 뭐냐면 5일선이 여기 검은색 선인데 세력들 다 나가고 개미들만 남았을 특징이 뭐냐면 이 5일선 있잖아요. 5일선
5일선을 담요 덮듯이 이 캔들이 덮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 음봉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미들만 남아있고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막 매매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캔들이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자, 요렇게 음봉이 나오는데 5일선을 덮고 있어요. 이불 덮듯이. 그리고 음봉 캔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음봉 캔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5일선을 이불 덮듯이 덮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음봉 캔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은 시초가가 상승 출발해요. 1, 2%라도. 근데 끝날 때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날 또 조금 올라서 출발하고 장중에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나요. 당연히 거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붙어서 떨어져요.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매일 조금 그러다가 하루 쉬고 또 떨어지고, 네. 이렇게 한 달, 두 달 천천히 떨어져.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이 차트가 나오면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흐름이 나와요. 답답하거든요 이거. 네. 이런 게 나와요. 천천히. 그러면서 지지선이고 뭐고 다 깨면서 내려가요. 원래 여기는 전저점이었잖아요. 그러면 딱 떨어졌을 때 멋있게 촥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보세요.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물타기 하려고 한다? 미친 거예요. 혹시 에코프로 보시는 분들 중에 누가 그분들 중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있으면 절대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딴 데 가서 다른 거 갖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가지고 여기를 잘라버리세요. 그게 현명한 거지. 이거 자꾸 더 사시면 안 돼. 이 차트가, 이 차트 흐름이 나오면 제가 오죽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손절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빨리 탈출하는 게 그게 도움되실 거예요.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니까. 한참 떨어지다가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반등이 나오긴 해요. 근데 꼬리 달고 또 떨어졌다. 천천히. 뻔한 레퍼토리입니다. 도돌이표. 그래서 2차전지 대장이었던, 지금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가 녹아내리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은 뭐 이미 다 반납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우리한테 좋다 나쁘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기사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회원들 오전에 시황 잡아드릴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 지금 개미들이 뭘 많이 사고 있냐면 주식시장에서는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이거 바닥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집을 사고 있고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는 뭐 사고 있느냐? 미국 국채 30년물 무지하게 사고 있답니다. 그러고 있고, 아니 우리나라 부동산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개미들은 뭐 하고 있냐면 2차전지, 네, 이거 낙폭과대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도 삼성전자 같은 거 말고 2차전지 관련된 대형주 무지하게 많이 사고 있고요. 억수로 많이 사놨대요. 신용까지 써가면서. 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인버스 지금 많이 사고 있답니다. 누가? 개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반대로만 가시면 되겠죠. 네,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틀린 거 없잖아요. 네, 저도 뭐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시황을 딱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참고하시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저는 제가 이제 항상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니까 방향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면 저는 바로 얘기를 해드려요. 실수한 걸 바로 인정해버리고, 그죠? 네. 가끔씩이지만 뭐 제가 잘 맞췄을 때는 어쩌다 자랑할 때도 있죠. 그쵸? 네. 근데 아무튼 방금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지금은 그 저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인간지표 있죠? 인간지표는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온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물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미들이. 네. 자, 그쪽만 피해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차전지 대형주를 많이 사놨으니까 여러분들은 2차전지가 아닌 대형주나 중소형주를 사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대형주가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중형주나 소형주. 이왕이면 소형주도 괜찮아. 그쵸? 네. 그쪽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국채라든지 부동산은 조금 보류를 하시고, 네. 코인 가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그나마 좀 오르기라도 했죠. 코인은 날마다 떨어져요. 네. 요즘에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 머리 다 뜯어서 지금 머리털도 별로 안 남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코인 쪽이 힘들어요. 코인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지금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자, 그렇고. 아무튼 이제 그 대형주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데, 이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이 이제 그 뭐 개별주랑 테마주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개별주인데, 테마로 올라오면 테마주고, 실적으로 가면 실적주고,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가면 가치주고, 뭘로 올라가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오늘은 이제 종목을 한 10개 정도? 7개에서 10개 정도를 이제 들어서 종류별로 쭉 천천히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변동성이 커지면은 주가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이제 양봉, 보통 일반적으로 양봉 나와서 올라가죠. 상승할 때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질 때 음봉으로 떨어질 텐데 음봉이 변동성이 적을 때는 양봉, 음봉이 작게 나오겠죠.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 양봉도 굉장히 커지고요. 음봉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짜 양봉과 가짜 음봉이 자주 나옵니다. 네, 가짜 양봉과 가짜 음봉. 진짜 양봉이나 진짜 음봉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가려내야 되고요. 들었다 놨다 할 때 이 매물대에 어딘가에 걸려요. 매물대는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매물대가 수십 개, 수백 개도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뭐 초단타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수익 중기인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2, 3년 이제 그냥 들고 가시는 분인지 다 틀리거든요. 네. 또 일봉 차트 보냐, 분 차트 보냐, 뭐 월봉 차트 보냐 다 틀립니다. 아니, 차트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매물대가 다 틀린데 사람 관점에 따라서. 근데 아무튼 어딘가에 매물대에 부딪히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물량을 개미들이 못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털리죠. 그 과정들을 잘 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저희 방에서 수익 내고 팔았거나 아니면 저희 방에서 매매한 건 아니지만 뭐 언급을 많이 했던 거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죠. 자, 그럼 이제 뭐부터 보면 되냐면 인상가부터 볼까요? 인상가. 자. 최근에 이제 그 소금 관련주로 좀 움직였었죠. 6월달에 일본 그 오염수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자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뭐 그 전부터 일본이 이제 오염수 방류를 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방류할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가 나온 게 6월달이었어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 딱 천일염 이제 뭐 풍기 현상, 품절, 가격 급등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인상가 이게 주경으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급등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장중에 22%까지 급등했었고 5%로 끝나죠. 꼬리를 길게 달고 최근 1년 동안 못 보던 대량 거래가 나옵니다. 자. 윗꼬리 이거는 이제 음봉이 아니에요. 음봉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제로가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살짝 매집을 해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이제 뉴스 제대로 나오니까 확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갑자기 뉴스가 확 나오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간단해요. 이건 요즘에 그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좀 보여가지고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꼬리가 가격대가 여기죠, 그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나 여기에 걸려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가 이만큼 터져서 떨어졌다는 거는 여기와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물대가 엄청 많으니까 거래가 이만큼이나 터졌겠죠. 평상시에는 거래가 없거든요.
작년 11월 달쯤에 뭐 요거에 나온 게 다인데요. 그 외에는 여기도 거래가 없고요. 여기도 거래가 없어요. 그 얘기인즉슨 거래가 터질 일이 없는데 거래가 이만큼 터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어지간하면 번호를 안 찍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찍으세요. 몇 명만 찍으셔도 돼요. 이해는 하셨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죠? 이해가 쉽죠, 그죠? 아니, 저기 뭐, 그러니까 매물대라는 게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즉, 물렸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인상가가 막 급등을 하니까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인상가 이 썩을 놈의 자식 이러면서 이제 꺼져! 그러면서 주식을 던졌다고 치자고요. 아, 그러면 매물대 저항을 받아서 떨어진 게 맞고 올라가다가 다 반납하고 거래가 많이 터진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보시면 깨끗하게 놓고 보세요. 없거든요. 근데 거래가 이만큼 터진 건 뭐예요? 무려 1,400만 주? 1,400만 주 터졌어요. 상장 주식수의 한 30-40% 이상이 터진 거거든요. 40%. 상장 주식수의 40%. 그럼 거의 기타 물량 다 나왔다는 얘기인데 대주주 물량 빼고 거의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매집이라고 봐야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재료가 소멸된 거 아닐까요? 아, 지겨워 죽겠어 진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일단 수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뭐지 이거? 우리 거래가 많지 이거? 수상하게 여기셔야 된다니까. 다음날 뽑는데 어머, 거래가 전날 대비 3배 이상 나왔어. 전날 대비. 상장 주식수가 3,700만 주인데 이날 거래된 주식은 4,700만 주. 1,000만 주가 더 많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거래가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거 먹고 파는 게 아니에요. 물량을 더 감아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이거 그때 그 당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하고 그랬어요. 우리 방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틀 돌더니 뽑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에서 투쟁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장애진 이게 웬 거냐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매집하면서 올린 거예요. 순식간에 매집하고 확 올려버린 거예요.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이때 그 뉴스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천일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기사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끝. 바로 다이. 일주일 만에 2주 2주 했구나. 2주 동안 올려서 끝내버린 거예요. 끝. 저점 대비 딱 100% 올리고 끝. 네, 깔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오파스넷 있죠? 오파스넷이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여기서 그랬어요. 작년 10월달에. 저도 이거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한동훈 씨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죠. 작년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오파스넷이 처음으로 한동훈 테마주로 오릅니다. 한동훈 테마주로. 이때도 100%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렸죠. 그죠? 네, 물리고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작년 9월달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전세계 증시 폭락하고, 그죠? 그냥 오파스넷도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막 떨어지다가 바닥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급등하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이것도 보면 캔들이 비슷하죠. 윗골이 길게 달렸죠. 자, 보세요. 장중에 20%까지 급등했고요. 거래가 여기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 보다 훨씬 많아요. 상장 주식수가 1,100만 주인데 이날 거래된 게 1,000만 주니까 거의 비슷해요. 근데 급등한 이유가 더 웃겨요. 한동훈 씨 테마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어요. 판교에 있는 그 SK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불이 나가지고 그때 오파스넷이 그거 수혜주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다니까요. 카카오 센터, 데이터 센터 화재 수혜주.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야, 대단하다 진짜. 이걸 세상에 그걸 갖다가 그걸 기회로 올려버리더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날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뭐냐면 진짜 매물대 바로 밑에예요. 개미들이 제일 많이 물린 자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날 올라오다가 어떻게 해요? 다 꼬리 달아놓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물린 개미들이 뭔 생각하겠어요? 아이씨, 여기서 팔걸. 괜히 안 팔아고 또 떨어졌네.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순간 6,500원 이상 올라왔었는데 끝날 때는 5,000원대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손해가 또 20-30% 나 있는 상태로 됐겠죠. 그리고 바로 올려요? 안 올리죠. 시간 끌죠. 이렇게 슬슬 시간 끄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물량 내놓으라 이거지. 싹 가져가는 거예요. 작년 8월, 9월하고 10월 달은요 정말 힘든 시기였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어땠냐면, 보여드릴게요. 그때 코스닥 지수가 뇌진탕 안 걸린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기였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때 웬만한 주식들 다 40% 대용 주고 개별 주고 뭐건 간에 40% 50%씩 다 났을 때예요. 다 힘들 때예요. 집값은 하루에 1억씩 떨어지고 막. 뉴스 틀면 어디 집값이 뭐 몇 억 떨어졌습니다. 맨날 그 뉴스 나오고. 연준 의장은 경제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리 올릴 거라고 계속 그러고 앉아요. 힘든 시기였죠. 여기에서 이제 본전났잖아요. 굴린 사람들. 본전 오니까 뭔 생각하겠어요? 자, 지금이라도 팔자. 샀겠죠? 그리고 갑니다. 열심히. 그래서 또 100%짜리 상승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꽤 많이 나와요. 언제요? 되게 힘들 때. 그 매물대 소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언급했던 게 흥구석유죠. 흥구석유를 왜 자꾸 얘기했겠어요? 자, 이게 뭐예요? 유가가 자꾸 올라간다고. 근데 여기도 보면 그날 여기까지 급등했죠. 이게 지난주 수요일날 22%까지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때 고점이 여기고 여기랑 만나는 여기 가격대가 똑같죠. 근데 거래가 있어봤자 이만큼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지 않아요?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썩을 놈 왜 안 가고 있는 거야? 욕만 하지 마시고, 이 친구 이상하네 이거. 뭐지 이거? 이 거래량은 뭐지? 뉴스 나왔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다 말았으니까 재료가 소멸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시고. 그 주식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럴 때도 있는데 모든 걸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거래가 많잖아.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왜 그럴까? 다음날 어때요? 인상가랑 비슷하죠? 거래를 확 더 뽑으면서 이날 터진 거래량이 1800만 주, 이 회사의 상장 주식수는 1500만 주. 더 많죠? 뭐예요?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틀째 붕 떠서 이러고 있죠. 갈까 말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돼요. 끝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르비텍, 우리 방에서 이제 다 파는 건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이게 저기 방사능 측정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유 종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올 걸 좀 기대하고 들고 있다가 끌려 내려왔어요. 그때 양평고속도로 문제로 바뀌면서 사회 이슈가 쭉 그때 인상가랑 다 떨어지면서 오르비텍도 떨어졌고 2차전지 폭등하면서 그때 나온 종목도 다 폭락했잖아요. 그때 이것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잘 보세요. 잘 읽어내셔야 돼. 양봉이 하나 나오죠. 여기서 다시 인상가도 나중에 또 올라갔잖아요. 8월달에 실제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서.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거래가 이만큼이 나와요. 1300만 주, 1380만 주인데 상장 주식수는 2700만 주. 그러니까 딱 상장 주식수의 거의 절반이 나옵니다. 상장 주식이 다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대주주 지분 빼고, 뭐 특수관계인 지분 빼고, 자사주 지분 빼고, 그죠? 네. 그러면은 기타 물량도 다 도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나요? 이만큼 올릴 때 세력이 나간 게 없거든요. 세력이 나간 차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천천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뒤에 거래도 없고. 그러면 매물이 없었어요. 이해가세요? 매물이 없었다고.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유 종목이었는데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오히려 한 번 더 사드렸죠. 그리고 이틀 누르는데 둘째 날 오버하죠. 어떻게? 마이너스 11%까지,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집니다.
마치 끝난 것처럼. 근데 아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지는 거예요. 3천만 주 나왔죠? 그럼 뭐예요? 상장 주식수보다 거래가 더 나오잖아요. 그럼 10중 8구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고점이다가 아니라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거의 고점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가끔씩 한두 번 더 터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만 가야 되는데 호재가 더 좋은 게 나와서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을 언제 파느냐? 다 팝니다. 여기서 끝내고 다 정리합니다. 마지막 추천 나온 게 8월 22일이거든요. 그날이 요날 아침이라니까. 아침에 시가에 샀었어. 그리고 여기 음봉 나올 때 손절했을까요? 손해도 아니지만 아니죠. 냅뒀어요 그냥. 왜 이런 걸 잘 아니까. 이런 음봉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주식은 의도 터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표현이 좀 고급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의도 터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의도 터졌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술도 많이 먹어봤고 진짜 동네에 있는 술은 제가 다 먹었을 거예요. 주식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은 술을 끊었지만 담배도 많이 폈고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서는 미련 없이 다 팔고 끝냅니다. 근데 보시면 음봉이 떠나오죠.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세요? 초전도체 얘기해 드릴 때 두 번째는 진짜 음봉이다. 한 번 이제 음봉이 나와서 가짜로 꺾을 때가 있는데 두 번째 나올 때 진짜니까 그때는 들어가지 말아 보잖아요. 여기서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떨어져 버리죠. 여기서는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서 정확하게 팔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음봉이 이제 잘 아니까. 매물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SY 요거는 저희 보유 종목은 아닌데 요즘에 특이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SY는 뭐냐면 뭐 양봉 하나 놓고 옆으로 돌리다가 또 양봉 하나 놓고 옆으로 돌리면서 매물대 여기 있죠. 이거 매물대가 실제 살아있거든요. 매물대 엄청 세요. 이거 엄청 센 매물대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뜨개질 있죠. 제가 뭐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뜨개질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뜨개질이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 뜨개질 할 때 되게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뜨개질 하듯이 매물대를 차곡차곡 이제 깨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들었다가 거래보세요. 쫙 들었다가 그죠? 이러면서 계단으로 이렇게 정석으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게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간에서 상한가 갔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수 위주로 이게 대장이에요. 모듈러 주택. 근데 음봉으로 끝나니까 뉴스 다 나와서 이제 재료 끝난 것 같죠. 재료 소멸. 아침에 15% 급등 출발해서 조금 더 가다가 7%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언뜻 보면은 장대 음봉에 거래도 많고 끝난 것 같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음봉으로 신고가 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돌파한 거죠. 돌파한 거라니까요. 이게 21년도 이후에 20년이구나. 2020년 12월이 고점인데 이게 3년 만에 여기 뚫은 거예요. 뭘로? 음봉으로. 근데 여기 앞에 뭐가 하나 있으니까 바로 뚫지는 못하고 요렇게만. 왜냐면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뒤에 있는 거 덕신하우징, 범양건영, 뭐 자연광역 기타 등등등은 아직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못 가는 거죠. 앞에 저기 전고점은 있고. 근데 아무튼 박스권을 뚫어놨는데 안 뚫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날르거나 그러면 후발주자들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중소형 건설주, 건자재 관련주들 힘들어했잖아요, 그죠? 이쪽도 다 끌어올려줄 수 있겠죠.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봉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음봉 치면서 올라간다니까. 근데 이게 잘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내가 SY 갖고 있는데 이런 거는 내가 처음 보는데 이런 걸 어디서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종목 안에 어지간하면 다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음봉으로 치면서 올라오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음봉 막 갈기면서 올라오잖아요. 여기도 잘 보시면 음봉으로 치면서 올라와요.
올라올 때 뭐예요? 음봉을 하나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장대 음봉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양봉 만들어서 올려버리잖아요. 찾아보면 이 안에 다 있어요. SY가 그렇게 이게 순한 종목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생난리를 지잖아요. 남자로 따지면 저기 최민수 씨 스타일, 영화배우 최민수 씨. 네. 거칠죠. 대신에 멋있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아직 10분 정도 남았네. 네. 오늘 보시면 이제 예전에 우리 방에서 제가 강의 많이 했던 건데, 유라테크. 옛날에 여기서 그랬죠. 언제냐 이거. 3년 전인데. 이거랑 싸웠어요 그때. 저 이번 보유 종목이었는데 이거. 음봉 나왔죠? 상한가 가다 말고 음봉에다가 대량거래 터지면서 만났어요. 그 뭐예요? 박스권 돌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해석을 회원들한테 다르게 해드렸죠. 어떻게? 아니다. 박스권 돌파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최근에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 후인데 그때 대선주였어요. 세종시 수혜주. 이 박스권을 돌파한 거다. 교묘하게 돌파했는데 아닌 척하는 거다. 기다려보셔라. 그리고 이틀 뒤에 상한가 나와서 날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사실은 다 돌파했는데 돌파 못한 척하는 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요즘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거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하다가 이제 본전이거나 약간 수익 보고 팔았더니 웬걸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막 뚜껑 열리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미치겠어요. 팔았더니 다 올라가요.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또 팔면 또 올라갈까봐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들고 다 끌려내려오죠. 이제 그게 개미들의 운명이에요. 서글프지만 그게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매물대하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매물대는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차트만 보고서 막 얘기하는, 차트 보고 설명을 하지만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나 아니면 심리 이런 걸 막 같이 재료 같은 걸 막 얘기하면서 하죠. 네.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차트만 보고 얘기할 거면은 여기다가 이거 있잖아요. 저기 요런 거 하나 딱 해놓고 설명하면 돼요. 이 막대기 이거 매물대고. 근데 이걸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보충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세종시 테마주에서 다른 걸 바뀌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음봉을 꽂아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성격 잘 안 바뀌어. 사람도 성격 잘 안 바뀌지만 주식도 종목도 성격 잘 안 바뀌어. 이런 경우들이 있고, 오늘 그 차바이오텍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요것도 아까 인상가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자, 오늘 급등을 했죠. 보시면 어때요? 그냥 뭐 2차전지 때문에 이것도 신저가 났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자율 반등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날 급등하다가 말아요. 18%까지 가다가 9%에 끝나는데 거래량을 잘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모아도 이거 될까 말까 싶을 정도인데, 그죠? 엄청나죠? 네. 근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날 고점이 여기잖아요. 보시란 얘기예요. 여기를 거래가 없거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긍정적으로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게, 긍정적으로 이거 뭐지? 돈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썩을 놈아, 상한가는 왜 못 가고 있는가 막 욕하지 마시고. 응? 그러다가 며칠 쓱 돌리다가 올리는데 어때요? 네. 천천히 올려놓고 대기하다가 호재 나오니까 대본 뽑잖아요. 응?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솔직히 지난달, 그러니까 7월 말까지만 해도 이게 뭐 가겠어요, 여러분들? 보조목은 아니고 설명한 적도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가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보조목이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아유 진짜 환장하고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가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지금 막 나온다니까요. SC 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이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금강철강.
금요일날 무려 23% 급등했고 시간에서 추가 상승 나와서 시간의 상한가 갔거든요. 그럼 오늘 아침에 최소한 10% 20%는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초가 얼마 띄우지도 못하고 바로 운봉 때렸어요. 왜 이럴까요? 자, 아까 제가 했던 걸 자, 똑같이 해볼게요. 분석하는 거죠. 자, 거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죠. 왜? 여기잖아요. 여기랑 비교하면 돼요.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거래가 있어? 뭐 얘까지 쳐줄까요? 양봉이긴 한데 쳐주자고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 10%가 빠져요. 근데 음봉치고는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맞냐 적냐 아니면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정도 음봉이면 아침 올라간 거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가 이거 한 절반만 나와도 돼요. 너무 많아. 뭐겠어요?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사지는 마세요. 네. 나중에 또 저보다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네.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오파스넷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근에 뭐 한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여기 8월달에 갑자기 양봉이 하나 툭 튀어나오죠. 근데 이 음봉을 거래 있었어요. 그나마 좀 많진 않지만 근데 확 제껴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날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고점. 그러면 이 일대를 이 양봉하다가 다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많이 정리가 된 거죠. 아까 이런 비싼 차트 하나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손절 안 하고. 뭔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장도 안 좋은데 8월달에 여름이라서 폭락온다고 했는데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상하죠? 여기서 버티잖아요. 내놔. 아까 그 차트가 이 차트 아니었어요? 여기서 내놔. 똑같은 거예요. 내놔. 내놓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순순히도 다 내놓는 거예요.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에서 여기서 추천 나간 거 아니에요? 단톡방에서 사라고.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심리를. 내놔. 그러니까 그대로 내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또 8월 중순까지 증시가 또 빠졌지 않습니까? 위기설. 그래서 8월달 조용히 넘어가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9월 위기설. 그리고 뽑는 거죠. 똑같잖아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당해봤는데 또 당하는 거라. 더 갈 것 같죠? 끌려 내려오잖아요. 더 갈 것 같죠? 끌려 내려오잖아요. 또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방 회원들도 종목들이 이제 음봉이 좀 너무 세게 나올 때는 오늘 제가 우리 여기 문자반 회원들 제가 강의한 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라이브 회원이 되시면 더 상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지만 뭐 사정상 문자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그분들은 저희 방 종목을 갖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밤새 또 차트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네. 결론은 뭐냐면 이런저런 이제 음봉들 또는 이제 가짜 양봉, 가짜 음봉, 진짜 양봉, 진짜 음봉들이 막 번갈아서 나오면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매집하고 나서 안 털릴 거고 수익도 더 좋은 수익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 싸움이에요. 변동성이 심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머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생각 다 하게 만든 다음에 털리게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래 전문가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자기들 실수한 건 얘기 잘 안 하고 성공한 것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실수한 거 저 젊었을 때 저도 초보 때 실수한 거 다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리잖아요. 도움되시라고. 저도 무지하게 얻어맞았어요. 많이 얻어맞아서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음봉을 보면서 가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라고 얻어맞았어요. 욕심내고도 얻어맞아보고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다가 얻어맞아보기도 하고. 네. 많이 깨지면서 배운 거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왜 여기서 이런 거리가 터졌을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보조지표를 처음부터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실력이 쌓여서 보조지표를 보고 싶으시면 그때 보세요. 그전엔 보지 마세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모르는데
피아노 그 대회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쵸? 네.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는데 한 5천만 원짜리 피아노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사서 뭐하게. 그죠? 멜로디온도 지금 못 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지표를 너무 처음부터 내오지 마세요.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옵니다. 돌아가면서. 낙폭과대주들도 회복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뒤에 준비한 거 다 얘기 못 하겠는데, 낙폭과대주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막 올라오고 있고, 한번 올라오면 잘 안 내려갑니다. 아까 거래가 이렇게 터지죠? 잘 안 내려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올리고 있고, 위에 붕 떠있던 것들도 다시 재정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고, 네. 신고가 나는 것보다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많으니까, 그 손해나신 종목들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차바이오텍 이런 거 있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얼마 전까지 정말 몹쓸 주식이었는데 한 달 만에, 그죠? 여기서 뭐 이거 사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좋아졌죠. 오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이 급등을 했죠. 로봇주들이 오늘 급등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2차전지 테마주들은 제가 썩을 놈들이라고 막 욕을 막 했던 이유가 자기들끼리만 가고 다른 종목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줬다. 그러나 로봇 테마주는 안 그럴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오늘 로봇 테마주들 많이 갔는데 다른 종목도 투매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뭐냐면 상생, 같이 먹고 살자 이거예요. 2차전지는 나만 잘 되자 그거였거든요. 2차전지를 제가 되게 싫어했던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세력들도 내가 꼴 보기 싫었고, 너무 그러니까. 아무튼 삼성 그 다음에 두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로봇 관련주들 분위기를 아주 업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또 금방 좋아져요. 또 떠났던 개미들이 돌아와요. 로봇 테마주 산다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그분들한테 로봇 테마주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바이오주건 뭐건 간에 대선주건 뭐건 간에 그런 주식들을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시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비싸게 팔아드리면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왜? 그분들이 달라고 하니까.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게 고생한 대가가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그 표현 한번 더 쓸게요. 얻어 맞으면서 얻어 터지면서 가는 거예요.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네. 그러다 보면 매출도 생기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리고 제 뒤에 우리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잠깐만요. 여기는 이거 제가 옛날에 저도 자주 했던 표현인데, 세력이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 맞죠? 그죠? 네. 세력이 매집된 주식이 어떻게 오르는지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도 대형주 잘 하시는데 테마주 위주로 요즘에 많이 하시고요. 그 테마 종목들 설명 잘 해주시니까 특히 초보분들 오래 하긴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분 방송 많이 들으시면 테마주 어떻게 순환매가 도는지 잘 많이 배우실 겁니다. 네. 주식 잘 하시니까 수익도 많이 나시고 하는 분이니까 들어가서 많이들 들으세요. 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